증거에 근거한 경제학. Q. 정부의 최적 규모는 무엇인가? 지금쯤 당신이 이미 결론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대단히 매우 어려운데 이유는 그것이 당신의 가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경제 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경제는 약간의 법질서, 약간의 국방, 약간의 규제, 약간의 소득 재분배 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장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사실도 역시 넓은 범위를 남기는데 당신이 자신의 가치 판단을 사용하여 당신이 그 범위에서 어디에 위치하기를 원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제학은 당신이 이 범위 안에서 인도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활동 형태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더 큰 정부가 좋으냐 혹은 나쁘냐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경제학은 우리를 도와서 정부의 개입이 편익 및 비용을 평가하고 더 나은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경제학의 도구가 어떻게 정부의 최적 규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분야를 고려해 보자. 1. 우리가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조세 부과의 중요한 효율 손실은 사중 손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범위에 대한 토론도 정부의 활동의 효과에 의존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사중 손실이 클수록 그 정책은 더 나쁘다. 사중 손실이 더 큰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나쁜 장소라고 주장할 수 있다. 2. 정부는 전형적으로 느리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만약 규제가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반응하여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면 정부에 대한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 가운데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두 번째 쟁점은 이 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의 자료로 말하는 것에 토의할 것이다. 자료로 말하는 것에서 토의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의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소득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다양한 조세, 연방 판매세, 상속세 등에 대한 의존보다 더 많은 사중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중 손실이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점을 도표 10-11에서 다시 보면서 세금이 2달러에서 4달러로 올랐을 때 사중 손실을 나타내는 삼각형이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하나의 큰 세율을 갖는다는 것보다 다수의 작은 세율을 갖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 과세 원천으로부터 조달되는 최후의 금액이 한계 사중 손실을 추가적인 조세 수입의 한계 편익과 비교해야 한다. 경제 주체의 행위를 왜곡하는 세금의 경우에는 한계 편익이 사중 손실만큼 가치가 없을 것인데 이 사실은 이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국에서 조세 수입의 대부분은 소득세로부터 조달된다. 극단에서 경제학자들은 소득세가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결정을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만약 소득에 대해서 100%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실 일할 이유가 없다. 이때 당신의 집에서 가져오는 소득은 항상 0달러가 된다. 그와 같이 높은 세율의 세금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유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비용이 조달되는 조세 수입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율이 현재 수준의 한계 연방 세율에 접근한다면 어떨까? 연간 4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약 25%, 도표 10-6을 보라. 만약 미국인들이 그들이 버는 모든 1달러에 75센트를 가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일하기를 그만둘까? 아니면 그들은 마치 소득세가 없었던 것처럼
하기를 계속할까?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이 문제의